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와 증강현실 어구멘티드 리얼리티와 비즈니스 트렌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역사,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어떤 세부 분류들,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어떤 핵심 기술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와 앞으로의 성장 전망 등 어떤 전반적인 어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어떤 배경 지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가상현실의 어떤 역사, 어떤 시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상현실의 어떤 시작은 1956년도에 그 몰튼 하일리그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고안한 센소라마 어떤 시뮬레이터를 어떤 가상현실의 가장 시초라고 봅니다. 이는 어떤 3차원 이미지라든지 어떤 입체 음향이라든지 냄새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어떤 이 센소라마는 어떤 컴퓨터의 가장 초기 모델처럼 크기가 상당히 거대하고 어떤 뭐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뭐 편하거나 이동성이 좋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본인의 어떤 머리를 이 장비 안에 넣고 어떤 3차원 어떤 그런 이미지라든지 어떤 소리라든지 냄새 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감각들을 이용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이 센소라마 장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몰튼 하일리그라는 사람은 어떤 1960년대에 HMD 텔레스피어 마스크를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HMD라는 게 그 헤드 마운티드 어떤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보통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머리에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가상현실 장비를 HMD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어떤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에 장착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뭐 입체 음향을 기능을 이렇게 곁들이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좀 더 발달된 그런 장비가 나온 것은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제론 레니어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런 장비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고글을 쓰고 어떤 장갑을 끼고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최근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가상현실 장비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 제론 레이어는 어떤 그런 관련된 고글과 장비를 파는 최초의 회사인 VPL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VR 관련된 가상현실된 관련된 액세서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VPL이라는 회사는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글러브라든지 이렇게 뭐 손에 끼우는 장갑이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 해주는 고글 등을 이용을 해서 그 이름은 VPL 아이폰이라는 그런 이름의 장비를 개발해서 제품을 9,400달러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어떤 9,400달러면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개발된 이 장비들은 뭐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가상현실 VR에 적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VR 헤드셋을 이용을 해서 어떤 VR 고글과 장갑을 이용을 해서 이런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개발해서 사용자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가상현실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0년도 후반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주인 훈련용으로 헤드 마운트 어떤 디바이스 장비인 관련된 장비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우주에 나가는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기 전에 훈련용으로 이런 가상현실들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나사가 개발한 기술들은
그렇게 이제 머리에 장착하는 HMD 장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이크, 헤드셋, 장갑까지 연결해서 상호작용해서 실제로 어떤 우주에서 뭐 현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어떤 그런 미션이라든지 뭐 우주나 또는 뭐 심해 탐험이라든지 뭐 의료 시술이라든지 뭐 항공기 운행이라든지 어떤 워게임, 전쟁 수행 등의 어떤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수준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80년도 후반 이후에 이제 어떤 초기의 모델 다음으로 가상현실 어떤 장비들이 이제 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게임 컨텐츠와 접목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장비는 그 1991년도 게임 제작사인 세가에서 만든 세가 VR이라는 최초의 게임용 VR 헤드셋 장비입니다. 세가는 뭐 소닉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유명한 게임들을 많이 출시한 어떤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데요. 뭐 세가 VR, 요 세가에서 나온 어떤 이 가상현실 장비는 뭐 여러 가지 현재의 뭐 게임과 그래픽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오큘러스, 그러니까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했었죠. 오큘러스에서 어떤 VR 가상 현실 헤드셋처럼 사용자의 머리에 이런 장비를 쓰고 그리고 어떤 그 게임 플레이어가 어떤 여러 머리 움직임을 통해서 게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제작이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80년대 어떤 제품들이 엄청난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었지만 어떤 이런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어떤 게임 장비들은 가격대를 점점 낮추려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듯이 닌텐도에서 1995년도에 어떤 휴대용 어떤 가상현실 게임기인 버추얼 보이라는 제품을 제작하여서 시장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어떤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 어떤 처음으로 나온 어떤 그런 VR 기기였고 별도의 어떤 장치를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되는 콘솔형의 어떤 디자인을 갖췄으며 대당 가격도 그때 당시에 한 180달러에 훨씬 낮은 가격이었죠. 사실 뭐 180달러가 낮은 가격은 아니었지만 80년도에 그래도 과거의 다른 장비에 비하면 상당히 어떤 낮아진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컨텐츠의 어떤 공급 등의 문제와 실제로 사용자들이 느꼈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미비한 기술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대만큼 많이 팔리지는 못했고 출시 이후에 1년 뒤에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그 증강현실 AI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R과 관련된 증강현실과 관련해서 최초의 증강현실 기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지금 미국의 과학자 이반 서더랜드라는 사람이 1968년도에 제작한 이반 서더랜드 익스페리멘탈 3D 디스플레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이반 서더랜드라는 과학자가 증강현실과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기기는 지금 보시듯이 어떤 이렇게 뭐 눈에 이렇게 고글을 쓰듯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장착을 하여서 반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였고요. 반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눈에는 현실의 어떤 이 과학자가 이용하고 있는 뭐 연구실의 배경 위에 여러 가지 뭐 그래픽들이 더 씌워진 형태로 보여지는 형태로 화면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시스루라고 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어떤 그 글라스 바깥에 반대쪽에 있는 화면이 보이도록 하는 방식의 어떤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 글라스들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증강현실 AR의 초기 구현 사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모델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과학자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개량한 점점점 이렇게 현재의 어떤 그런 AR 모델과 유사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이 과학자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이면서 웨어러블 기기의 선구자들 중에 하나인 스티브 맨이라는 사람입니다. 1980년도에 어떤 웨어러블 형태의 AR 기기를 선보였는데요. 지금 화면의 가장 왼쪽에 보시면 1980년대에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에 어떤 헬멧과 여러가지 디스플레이 장비들과 안테나를 달고 있어서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어떤 여러가지 환경, 기존의 사람이 보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증강현실을 느낄 수 있는 초기의 어떤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제작한 기기부터 1990년대까지 이렇게 발전한 모습들을 보면 점점 더 어떤 최근에 최신 어떤 개발된 그런 어떤 글래스 형태의 장비로 개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9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스티븐 맨이라는 이 과학자가 만든 프로토타입 모습을 보면은 2012년도에 구글에서 개발해서 소개된 구글 글라스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의 어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장비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장비가 어떤 삼성,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HMD, 헤드 마운트 어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장비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들어서 한동안은 VR 기술이 좀 약간 관심이 식었다가 어떤 2010년도가 들어서 이제 구글이나 삼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유명한 어떤 글로벌 IT 업체 모두에서 어떤 이 VR 가상현실의 어떤 시장성을 알고 어떤 이런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이런 HMD 장비를 통해서 사용자가 몰입하고 어떤 대화하는 환경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HMD 가상현실 장비 업체로는 뭐 오큘러스, 2010년도 초반에 그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었던 그런 오큘러스라는 그런 가상현실 VR HMD 장비 제작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기어 VR이라는 그런 모델로 장비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니에서도 플레이스테이션과 연계돼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VR 등의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또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또한 뭐 게임 관련된 회사들도 VR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오큘러스라는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 어떤 선도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페이스북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금액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런 엄청난 인수들이 또 가상현실에 관심이 적었던 대중들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구글에서 개발한 구글 글래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안경 형태의 제품에 어떤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상들이라든지 정보들이 이 글래스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구글 글래스가 나왔죠. 꼭 형태가 예전에 드래곤볼 만화에서 보면 스카우트라는 그런 장비 같이 어떤 안경을 쓰고 상대방의 뭐 전투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관련된 어떤 추가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안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증강현실이 많이 이용되는 게임 분야에서도 많이 아시는 포켓몬 고와 같이 어떤 개개인의 스마트폰에 어떤 그런 게임을 설치를 하고 어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제 지금 주변에 있는 화면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고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와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증강현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상현실과 어떤 그 증강현실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적인 뭐 어떤 물리적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VR과 AR 시스템은 많은 핵심 기술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헤드셋이라든지 글래스라든지 그런 어떤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데 뭐 이런 장비들이 이용을 하지만 VR이라든지 AR 같은 어떤 타입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컨텐츠의 제작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V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VR의 어떤 가상현실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헤드셋,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HMD 같은 헤드 마운트 장비 같은 그런 장비들하고 그리고 그 장비들을 통해서 몰입형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어떤 그런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그 컴퓨터 그래픽과 크게 봤을 때는 컴퓨터 그래픽과 어떤 실사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은 우리가 이제 헤드셋을 쓰고 가상현실을 즐겼을 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가상현실을 만들어진 약간 인공의 가상현실을 즐기는 것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 베이스로 된 어떤 컨텐츠인데요. 어떤 이런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컨텐츠는 파일 크기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한 어떤 CG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이렇게 뭐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였을 때 360도의 어떤 또는 이제 타임랩스 이미지의 컨텐츠를 통해서 실제와 같은 환경을 가상 경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사 VR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어떤 뭐 풍경이라든지 경치라든지 그런 화면들을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찍어서 캡처해서 어떤 그런 헤드 마운티드 된 장비를 통해서 사람이 실제 어떤 그 풍경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어떤 풍경들을 찍어 와서 그런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은 사용자는 그런 장비를 쓰고 실제 내가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보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사 VR입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A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로 어떤 실제 환경 화면에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풍경과 경치에 어떤 추가적인 이미지라든지 정보들을 덧대어서 오버랩해서 보여지는 그런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투명 유리로 된 어떤 글래스 장비라든지 또는 무슨 소형 프로젝터 등을 사용을 해서 실제 세계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표시하게 됩니다. 뭐 컴퓨터 그래픽은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촬영된 실제 이미지를 주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또 원격 위치 뭐 라이브 같은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을 촬영을 하면 표시할 정보를 디지털로 쉽게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증강현실을 어떤 즐기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뭐 포켓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꼭 어떤 그런 증강현실만을 즐기기 위한 구글 글래스라는 그런 웨어러블 장비뿐만 아니고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장비를 이용해서도 그런 증강현실을 누릴 수 있고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이 지금 제작되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좀 어떤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에서 보시면은 어떤 스마트폰 VR, 그러니까 뭐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이 하나의 어떤 그 가상현실, 스마트폰 VR,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가상현실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가상현실인데 거기 세부 분야로서는 어떤 CG 베이스드 VR,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가상현실, 그리고 리얼리티 베이스드 VR, 그러니까 실제 풍경과 어떤 경치라든지 환경을 기반으로 한 VR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CG 기반 VR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가공으로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VR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그 게임의 어떤 세계에서 내가 플레이를 하는 가상현실 컨텐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CG 베이스 VR이 되겠죠. 그리고 리얼리티 베이스드 VR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촬영을 했다든지 녹화를 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가상현실을 즐기는 건데요. 뭐 유명한 관광지에 간다든지 아니면 실제 장소를 촬영을 해서 만든 가상현실을 리얼리티 베이스 V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증강현실. 어떤 증강현실은 세부 분야로서 로케이션 베이스드 AR,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기반으로 한 어떤 가상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마커 베이스드 AR이라고 있습니다. 마커 베이스드 AR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소에 어떤 갔을 때 특정 마크, 어떤 특정한 표식이라든지 코드 같은 것들이 어떤 물체 위에 있다면은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마커 베이스 AR이고요. 그리고 마커 리스 AR 같은 경우에는 마크 없이도 마커 어떤 표시기가 없더라도 어떤 그 장비가 그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 물체 자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마커 리스 증강현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AR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AR은 어떤 스마트폰만을 가지고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증강현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구의 핸드폰이라도 포켓몬고 어떤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화면들을 비추고 그리고 그 화면에 어떤 캐릭터라든지 아이템들이 나오는 그런 형식의 어떤 컨텐츠가 스마트폰 A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폰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그리고 뭐 교육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무비 같은 영화라든지 TV 컨텐츠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의 어떤 뭐 CG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리얼리티 베이스의 가상현실들 또한 여러가지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뭐 오락실이라든지 대형 게임장에서 어떤 그런 즐기는 어떤 가상현실 장비들을 아케이드 게임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의 경우에도 어떤 응용 분야는 뭐 게임이라든지 교육 분야, 그리고 증강현실은 어떤 가상현실과는 다르게 어떤 AR 커머스, 그러니까 어떤 상업이라든지 광고 쪽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 그런 어떤 증강현실의 글래스를 쓰고 있다면은 어떤 특정 가구 매장에 들어갔을 때 특정 가구의 가격이라든지 가구의 크기, 그다음에 뭐 판매량, 뭐 또 여러 가지 인기도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이런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업 분야에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이 바로 증강현실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VR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같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리테일 마케팅, 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증강현실 앱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그 제품을 카메라를 비췄을 때 그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상세 어떤 설명, 부가적인 설명을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크게는 어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어떤 부분에서도 세부 분야들 스마트폰 가상현실, 그 다음에 CG 베이스드 VR, 리얼리티 베이스드 VR, 그 다음에 뭐 로케이션 베이스드 AR, 마커 베이스드 AR, 마커 리스 AR, 스마트폰 AR 이런 식으로 어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세부 분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VR과 AR,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VR과 AR 기술의 핵심 기술 요소로는 크게 5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2D and 3D 포지셔닝 트래킹 기술,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제스처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움직임, 모션을 이렇게 인식하는 기술이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싱,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현실의 어떤 CG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다든지 또 렌더링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래픽을 가상현실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어떤 VR, AR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가 생산됐을 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술들을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2D, 3D 포지셔닝 트래킹은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경되는
카메라의 뭐 시점의 위치라든지 자세의 어떤 좌표 값을 실시간으로 쫓아가는, 트래킹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위치들을 어떤 분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통해서 뭐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사용자의 자세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컨텐츠들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런 포지션을 움직임을 이제 트래킹하는 것들은 선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와이어리스 선 없이, 그리고 또 불편하게 있던 어떤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만약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모션을 움직이는 걸 트래킹하는 그런 기술들이 어떤 VR과 AR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 요소고요. 두 번째는 제스처 레코그니션이라고 어떤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머리에 장착하는 HMD,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를 착용한 사용자가 어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서비스 환경에서 이렇게 컨텐츠와 어떤 사용자 간의 어떤 인터액션,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교감을 하고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팔을 움직이고,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TV 매체에서도 가끔 보는데요. 어떤 그런 녹색으로 된 그런 스튜디오에서 어떤 센서들을 부착한 사람이 몸을 움직였을 때, 어떤 영화를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센서로 다 캡처를 해서 그걸 영화로 만들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머리에 장착한 뭐 어떤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부착한 3D 센서를 통해서, 또는 뭐 손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서 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인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그 손의 어떤 동작이나 몸의 움직임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기술들이 제스처 레코그니션이고, 이런 기술이 바로 VR과 AR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술로는 그래픽 프로세싱으로 VR과 AR 환경에 어떤 그러니까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3D 컨텐츠라든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모델링과 어떤 3D 렌더링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실감 있는 그리고 생생한 컨텐츠를 만드는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촬영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영상을 3D 파일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3D 모델로 만들었을 때 좀 실제와 되게 유사하도록 어떤 여러 가지 뭐 조명이나 어떤 물체 재질 같은 것도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어떤 그 가상현실과 비슷하게,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높은 품질의 어떤 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위해서는 그래픽 프로세싱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VR, AR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지원하는 그런 기술인데, 뭐 여러 가지 뭐 트래킹, 뭐 그래픽 프로세싱 뿐만 아니고, 이런 저희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같이 어떤 일반 사용자들, 일반 컨텐츠 생산자들이 다른 어떤 복잡한 거 없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3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툴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그런 VR, AR 플랫폼이 점점점 이렇게 고도화되고 어떤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어떤 좀 더 양질의 컨텐츠들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VR과 AR이 점점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VR, AR 컨텐츠 개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는 VR과 AR 쪽은 특히 컨텐츠 용량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평면적인 이미지라든지 영상보다는 당연히 용량이 훨씬 크고, 그리고 빠른 서비스,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저장 공간과 뭐 스토리지 등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인프라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작된 컨텐츠들이 보관되고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들인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도
어떤 이런 VR과 AR 구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그런 VR과 AR,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마켓 사이즈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2015년도, 2016년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마켓 사이즈는 사실 뭐 거의 미비하다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에 대한 개념이 소개가 되기는 했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즐길 만한 어떤 수준의 퀄리티의 어떤 물리적인 장비와 그리고 그 장비를 구매를 하더라도 즐길 만한 컨텐츠가 많이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상당히 미비했죠. 하지만 2019년, 20년도부터 17년, 18년부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2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관련된 어떤 M-커머스, 그러니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라든지 이커머스 시장이 2020년부터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뿐만 아니고 어떤 이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관련된 어떤 유관 그 산업 분야들, 뭐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유통업체들에서도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가상현실 또한 뭐 관련된 여행업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뭐 게임 분야에서도 좀 더 다양한 뭐 단순히 어떤 컨텐츠뿐만 아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VR 관련된 어떤 뭐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더욱더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2025년 정도면 미화로 한 5,570억 달러, 하나로는 663조 원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VR과 어떤 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떤 그 증강현실 하드웨어와 또는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어떤 적용,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항목으로 나눠서 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떤 VR 쪽에서는 게임 인더스트리가 어떤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모션 비디오, 움직이는 그런 비디오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상현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현실보다 증강현실이 더욱더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분야라는 것인데요. 가상현실 하드웨어보다 증강현실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AR 관련된 부분, 증강현실 관련된 부분은 어떤 광고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부분에서 훨씬 더 활용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커머스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뭐 커머스뿐만 아니고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뭐 기업 어떤 솔루션 분야에서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뭐 하드웨어라든지 컨텐츠들도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증강현실 분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어떻게 보면 효시라든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일단 좀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분류, 그리고 VR과 AR의 어떤 구현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증가세라든지 전망, 어떤 세부 분야에 있어서 증가 어떤 예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VR과 AR 관련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관련된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하드웨어, 그리고 그런 어떤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